박지성 그 유니폼 등 넘버가 13번이었나요, 대표님? 네. 13번 그거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아, 우리 정 기자가 촌철 사진의 멘트를 내려서 네. 오늘 방송 끝내도 되겠어요. 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립.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죠. 네. 네. 이번 주 다사다난했는데요. 네. 우선 박성원 광명시장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소식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박성원 광명시장이 지난 7월 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회복력 강화와 경쟁력 강화 두 가지 아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회복력 강화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이 광명시흥 신도시를 주거, 상업, 업무지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 기자는 박 시장의 취임 1주년 취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추상적인 언어로 포장된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께서 집단지성 강조하시는데 저는 시장님만의 지성이 들어간 뭐 박지성이 아니었나. 네. 박지성 그 유니폼 등 넘버가 13번이었나요, 대표님? 네. 13번 그거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아, 우리 그 정 기자가 촌철 사진의 멘트를 내려서 네. 오늘 방송 끝내도 되겠어요. 뭐 오늘 방송은 저희가 할 거 다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 동의를 하고 행정가와 정치가의 언어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행정가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단어를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행정가는 경자의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정가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시정을 운영을 하면 시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상기 신도시가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50만 시대를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구로차량기지 이전 뭐 무산됐다고 여기에 도취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철도 노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지자체도 만나고 필요하면 국토부도 만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뛰어다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면은 문화 인프라나 체육 인프라가 또 부족해요. 그죠? 네.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50만 시대에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좀 정책적인 부분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상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선도 기업들 뭐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유치에 대한 부분도 도하고 또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재선을 하시면서 탄소 중립에 꽂혔어요. 그죠? 네. 아, 이건 물론 이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성세대가 물러줘야 될 책임감을 갖고 펼쳐나갈 정책이긴 하나 인구 3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냐? 네. 라고 하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안산시는 어떻게 되죠? 인구 63만 명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본 예산을 2조 가까이 책정을 했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은 400억 가까이 책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성원 광명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마인드 자체가 뭐 도시 회복력, 도시 경쟁력, 그리고 뭐 경영 이런 부분이 다 탄소 중립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죠? 네. 도시 회복력도 탄소 중립 관련돼 있고, 뭐 공공기관 경영도 ESG 경영을 하라 그러고,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산시장은 뭐 하고 있냐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그죠? 네. 안산시장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도시 회복력에 대한 해법을 좀 잘못 찾고 있냐, 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뭐 이걸 또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모두에 좀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구로차량기지 이제 무산된 거에 너무 꽂혔어요. 그죠? 네. 너무 꽂혀가지고 지금 그 뭐 성과 보고회도 하고 사진전 하고 완전히 뭐 자화자찬 난리가 났던데 더구나 이제 그렇게 더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뭐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 광명 시민들이
박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셀럽인가요? 셀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 시장의 어떤 뭐 정치적인 행보가 탄탄대로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그죠? 네. 광명 시민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안동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어요. 지하철역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이제 피로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설득을 하고 설명도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좀 이런 피로감도 들고 실망감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설명 시민들을 품어야겠죠. 그죠? 네. 시민들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조금 더 비판을 하면 이런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구로차량 기지는 무산 활동을 했나? 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네. 2019년에 구로차량 기지 이전 반대 비대위가 만들어졌죠. 네. 그러고 난 뒤에 활동을 안 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두고나 2022년 지방선거 특히나 시장선거를 앞두고는 아예 그 전으로 해서는 활동을 안 했죠. 왜냐? 하안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막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 이해득실에 의해서 안 하고 있다가 2023년에 들어서 그렇게 했죠. 네. 그 이거를 마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전리품이냐, 야,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시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차량기지 이전에 포함된 그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삶의 터전이 다 이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부분은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에 또 도취돼서 그렇게 한다. 저는 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 그거 짚고 차근차근 짚어나가야지 이상적인 마인드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은 시장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박 시장님이 이 정도의 그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국회의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아젠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은 시장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 박 시장님 인터뷰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시가 박 시장님을 담기에는 부족해. 네. 너무 작은 도시에서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이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이 그리웠던 이모경 의원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7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본 음식 문화체험 수업을 진행을 했던 이모경 의원이 7월 1일 승래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6월 17일 날에 일본 음식 문화체험 수업을 할 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들이 인천에 가서 규탄대회를 했었던 사실이 드러나서 이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당 차원의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왜 이거를 해양에다 그죠? 방류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안이고 뭐 75% 이상 그 약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더 예민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안전하지 않다, 안 한다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좀 찝찝하잖아? 그러면 안 먹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더 예민한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이모경 의원이 특히나 이게 음식 문화 홍보를 했어요. 그죠? 네. 그 뭐 국수 같은 건데 뭐 일본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그 뭐 만드는 방법,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좀 더 또 비판하는 지점은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 과연 이분이 정치인이 맞나? 지금 시기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런 일본 음식 문화 홍보를 했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14년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일본에 젖어 있어서 이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판단력이 떨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지점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사무국 직원들, 보좌진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미리 만약에 잡혀진 일정이라고 해도 취소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에 대한 정부적인 판단력을 가져야 되겠지.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밑에 있는 사무국직원, 보좌진들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진행을 했다. 이거는 뭐 이모경 의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그 보좌진들 모두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비판하는 지점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재선을 꿈꿔. 또 이런 분들과 또 재선을 지금 하려고 해. 네. 지금 정치판에서 운동선수 출신들, 특히나 이제 국가대표에서 이제 성과를 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례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초선만 하고 다 그만뒀어요. 대부분이 아니고 다 그랬죠. 이제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뭐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애매한 게 이분은 노동운동을 10년 이상 하셨던 네. 분이라서 이분은 이제 그 운동선수를 규정 짓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모경 의원이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정치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치를 4년 동안 하면서 뭔가 보여준 모습, 정치판에 들어왔으면 정치판에 맞는 그 화법, 그리고 문법, 이런 거를 좀 체득을 해서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갖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광명 갑 지역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해서 중앙당에서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도 중앙당에서 많이 좀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모경 의원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누구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내년 재선에 그게 매몰돼 있으면 이런 얘기 안 보이겠죠, 그죠? 네. 뭐 얼마나 저희를 까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눈의 가시처럼.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이죠. 네, 마지막으로 오일영 광명시 의원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 나선 오일영 의원에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 1심 판결인 당선 무효형이 유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상고를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상고심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상고심의위원회에서 뭐 기각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 또 상고심 관련된 부분은 한 달 이내로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8월 말 이전에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가 또 열리겠죠, 그죠? 네, 내년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일영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시의회가 또 한 번 이제 소용돌이를 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 5석, 킴의 5석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또 좀 안성환 시의장에 대한 부분, 그죠? 네.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시의회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저희 광명 포스트가 이모경 의원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모경 의원 측에서 지역 언론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기사가 올라가니까 지역 언론들에게 홍보비 형태를 지급을 해서 그 홍보 기사를 많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 지역 언론들에게 만약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난 그 취임 1주년 행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언론의 다양성, 언론의 비판을 저는 참 그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어떤 중요한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언론은 저는 이거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명시 홍보과에서 박 시장에 대한 어떤 비판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 사실 상당히 어떤 홍보비를 가지고 언론을 뭐 검열하듯 재갈물리로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광명 포스트는 홍보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홍보비를 받지 않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박 시장이
또 다른 정치를 하고 싶다. 이번이 뭐 시장을 마지막으로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죠. 이번은 뭐 재선을 끝으로 하고 앞으로 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그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넘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번 백 넘버 들고 네. 그죠? 박지성 뭐 해서 뭐 집전 지성이 박지성이다 이러면서 박지성 생각 마음대로 그냥 시정을 펼쳐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꿈을 꾸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전하면서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7월 첫 주죠, 그죠? 네. 저희가 첫 방송이죠. 네. 아, 우리가 매주에 좀 그 아름답고 좀 따뜻한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네요, 그죠?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질 않네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광역포스트 하면 그 난로와 같은 느낌, 온풍기와 같은 느낌을 네. 좀 갖는 언론사가 되고 싶은데,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소식을 네.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